안녕하세요.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6일 휴일입니다. 날씨는 어제보다는 많이 푸근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이제 촬영을 합니다. 사실상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또 생각이 나면은 찍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유튜브 방송에 할 수 있는 그 소재는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으면은 이제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이 휴일인데 광화문 광장에는 시위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모여서 깃대를 들고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늘상 그렇게 해요. 내가 이제 느끼는 점은 국민들이 너무 나는 애국에 나는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애국에 대통령이라든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크게 잘못을 한 일이 있으면은 물러나라 아주 해서 국민들이 아주 완전히 민물처럼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런 거는 가끔 봤습니다만은 특별한 대통령이나 이런 게 책임이 부정부패 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시위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임기를 다 채우고 이제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대통령을 뽑았다가 또 별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물러나라 하라. 그러니까 임기가 5년인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해가지고 탄핵 사유로 이제 대통령 업무 정지로 인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그런 일이 자주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러한 경향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치를 쭉 봤는데 대통령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은 뭔 아주 크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임기를 마치는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아주 확실하고, 근거가 있는, 그런 명분이 있을 때는 뭐, 물러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우리나라는 임기를 태우지 못하고, 대통령 현직에 있다가 갑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대통령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다 임기를 채우고, 마치고 이제 대통령을 물러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툭하면 이제, 대통령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러나라 시위를 하고, 그런 것은 좀 자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뽑아놓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물러나라 그러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도 또, 정치가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별로 안 든다.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러면 또 시위를 해서 또 임기도 못 마치고 물러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게 이제 그 정치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5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그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그 임기 중에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라는 게 너무 기간은 사실상 짧아요. 5년 임기제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다. 그 외국의 그 공산주의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그 세습제로 그 정치를 하는데도 많잖아요. 거의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해도 실증이 안 나고, 물러나라고 그렇게 밖에 광장에 나와서 시위하고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원래 통제를 심하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그러한 물러나라는 시위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의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텔레비만 켜면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제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물러난 임기를 마치 못하고 이제 형사상 책임을 이제 지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선례를 계속 남기게 되면은 그것도 별로 국가의 이득보다는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을 처음에 뽑을 때 잘 보고 뽑아야지,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금방 바꾸고,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나, 1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1년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겠네요. 제가 현 정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바꾼다고 해서 국가 발전이 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해서 또 좋은 점도 아니고, 그래요.
국민이 그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임기 중에 물러나라 할 정도로, 좀 생각을 잘 해가지고 뽑아야 돼요.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뭐, 50% 살짝 넘어서 뽑았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제 과반수를 넘겨 찬성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뽑아야지 뽑아놓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서 물러나라.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 사장이 저 사람 공채를 해가지고 성적은 아주 우수하게 입사를 했는데 영 어떻게 근무하는 게 별 볼이 없네 이래가지고 입사한 직원을 강제로 해고시키려고 해도 힘듭니다. 해고시킬 수도 없어요. 노동법에. 하나의 개인도 그렇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을 임기제로 뽑아놓고 임기제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가 크게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부가 정부를 장악해가지고 정권을 잡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에 그 시위하는 거 보면은 참 너무 자주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떠한 지도자가 나와도 뾰족한 수가 없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현 정부를 내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세계 전체의 그 정치 그 상황이 추세라든가 세계 정치의 정황이 그런 식의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능력자가 나타나가지고 실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완전히 그 역전하고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전의 호황기처럼 없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다음 이제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그 대통령을 할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내가 뭐 나라가 잘 안 되는 걸 좋아서 안 되는 걸 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나라 국민인데 왜서 경기가 좋고 잘하는 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세계의 곳곳에 그 빼어난 유능한 정치 지도자들도 현재 그 경기 불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딜레마로 지금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대통령을 찾아서 바꾼다, 국회의원을 찾아서 바꾼다, 임기제인데 임기 안에 어떠한 방법으로 또 해가지고 다른 대통령을 만일에 교체해서 앉혀놓는다. 그 대통령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제 물러나라 할 거예요. 또 이거는 저도 그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지금 상황은 사람 한 사람을 교체를 한다고 해서 경기가 확 살아나고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뭐 전세값이 폭락하고 전세 사기, 모은 사기, 지금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불경기 환경 파괴에서 파생되어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이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평생을 살았지만은 전세 사기가 옛날에 뭐 보이스피싱, 뭐 전세 사기 이렇게 많이 터지는 걸 봤어요. 이거 잘못하다 보면은 지금의 국가 부채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 부채도 그렇고 이게 많이 저수지 범물처럼 터지기 시작하면은 가능하기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좀 더 생각을 깊게 해서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뭐 50년, 100년 전에 시위를 해가지고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해서는 뭐 저런 얘기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뭐 제가 잘 안 되는 걸 바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나도 나라가 잘 돼가지고 경기가 좋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물가도 안정되고 하면은 싸게 사 먹고 식당 물가도 안정되고 장바구니도 안정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밖에 나가 사 먹기 부담이 생깁니다, 사실상. 그러니 제 상식으로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어떠한 한두 사람 몇 명을 교체한다고 해서 지금의 불경기라든가 모든 물가 앙등 이런 거는 확 바꿀 수가 없다. 왜냐? 그 물가라는 게 그 원자재 값이 올라서 물가가 연동돼서 오르잖아요. 이게 원자재 값이라는 게 외국에서 우리는 수입해서 먹고 살잖아요. 모든 것이 뭐 건축 자재든 뭐 농산물이든 뭐든 다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밥상 물가도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정치인을 뭐 수십 명을 바꿨다고 해서 그걸 확 바꿀 수가 있나요? 바꿀 수 없잖아요. 원래 외국에서 사오는 그 원재료가 비싼데 무슨 수로 그걸 물가를 안정시킵니까? 이제 업체에서는 원재료가 지금의 원가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우리가 이익을 어느 정도 봐야 장사를 하지 마이너스 마진이 없이 마이너스 되는 장사는 못하긴 했으니까 폐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 서류를 정부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하고 확실한 근거 명분이 있으니까 나라에서도 인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몇 사람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그 사오는 원자재 값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물가를 안정시키려면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갖다가 이제 관세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석유값을 보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 물가를 뭐 쿠폰제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50% 다운을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 자금을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물가의 안정에 전부 다 쓰게 돼요. 그러면은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정치를 잘해서 정치적으로 정치 자금은 정치 자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물가 안정에 올 투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악순환이 계속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그 물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 대안이라도 좀 얘기를 하고 시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이게 뭐 선진국에서 몇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후진국 완전히 우리가 100년 전에 후진국으로 뒤돌아가게 생겼다. 그거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지금의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그 신용 등급을 발표를 했는데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섭섭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괜찮은데 왜 신용 등급이 떨어졌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 봤습니다. 네,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패권 국가들도 신용 등급이 지금의 신용 등급을 발표하는 걸 보면은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 개발도상국가라든가 후진국은 더 이제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못 살고 후진국들은 더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더 물가가 높이 올라가고 더 지장을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원래가. 안 그래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몸이 조금 아플 때 고치고, 이렇게 잘 고치고, 이러면 괜찮은데,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을 그냥, 갈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끙끙 앓다가 병을 키웠다. 그러면 여기 번지고 저기 번지고 그러면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나라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텔레비 보고. 거짓말 안 합니다. 그 텔레비 같은 거 좀 유난히 좀 보고 내가 이제 뭐 시위를 하는데 참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참 잘해주고 자기도 그 인기를 좀 얻고 지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지지율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높게 나왔으면 다 그렇게 바라잖아요. 누가 그게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정치인이 있나요? 정치를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뭐 40%, 50% 지지율이 엄청 올라간다. 올라가게 만들려고 잠도 못 자면서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세상 없는 사람을 몇 명 사람을 바꾼다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될 수가 있죠. 왜냐,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나라 빚이 이제 많이 있는데 나라가 뭐 몇 년 후에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빚을 많이 내가지고 복지 제도를 많이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많이 준다. 그래요. 이제 세금을 물가 안정에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물가 안정을 한다. 그러면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지만은 그거는 부스럼을 긁어서 더 부스럼이 더 심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국가부도 직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데 지금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나라에서 세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원래 기름값에 이제 세금이 붙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가에서 기름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걸 세율을 더 낮추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름값을 낮추는 겁니다. 그전에는 유류세를 만일에 50%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거둬들였다고 하면은 한 20%를 줄이고 한 30% 정도만 유류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세수가 20%가 줄어들잖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20% 투입을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름값이 점점 올라가지고 힘들면은 기름값에 유류세를 이제 부과를 해가지고 국세를 이제 세수를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적시자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50%는커녕 그 기름값에다가 5%만 붙인다. 그러면 45% 정도가 나라 세금이 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그 정치 자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은 세금을 갖다가 메꾸는 거나 똑같아요. 그걸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깊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라를 갉아먹는 행동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름값이 싸니까 이거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낮췄다는데 하하 좋다 뭐 드라이브 하자. 그게 아닙니다. 속으로 골마 들어가는 정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세금을 제대로 받으세요. 아니 세계 산유국들의 기름을 원유값을 처음에 들어올 때 원유값이 비싸서 많이 비싸게 원유값을 주고 수입을 해왔는데 원유값에서 마진을 좀 남기고 세금도 많이 붙여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만일에 외국에서 만원 석유를 만원짜리를 만원 주고 사왔다. 그러면은 팔 때는 5,000원만 받는다. 그러면 5,000원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골모 들어가는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쪼그라들고 나중에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지. 무조건 나라에서 유류세를 낮추고 점점 기름값이 싸진다. 아유 정치를 잘하네. 사람을 잘 바꿨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문맹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식인들은 깊은 뜻을 다 알고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사람들은 또 역차별을 받는 겁니다. 같이 세금을 내고 자동차를 몰지 않으니까 기름이 싼 것을 혜택들을 못 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이게 역차별을 당하는 꼴이 됩니다. 자동차 없는 집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일일이 세세히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사람 몇 사람을 뭐 바꿔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외국에서 제가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쌉니다. 외국에서 사도록. 옛날에는 우리가 한우값이 우리나라 소고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우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LA 갈비라든가 LA 소고기를 사오면은 한우값에 반값도 아니고 3분의 1 값이면 사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우 비싼데 한우 고기값이 너무 비싸니까
외국의 소고기를 수입해가지고 가져와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소고기는 싸니까 한우 안 먹고 전부 다 외국 수입 소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외국의 소고기 값이 더 비쌉니다. 한우보다. 더 비싸졌어요. 왜냐? 외국에도 방목을 할 수 있는 그 목초지도 점점 없어지고 사료값도 비싸서 외국이나 한국이나 소고기 값이 별 차이가 없다. 관세를 개선해봐도 모든 거 봐도. 외국에도 많이 비싸졌습니다. 농산물이. 축산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 안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비싸게 사와가지고 수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한우를 키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료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한우 고기값을 받아가지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겠다 해서 농가에서 지금의 축산을 전부 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쇠고기 먹겠어요? 못 먹습니다. 키우지 않으면 점점 비싸지고 사료값이 올라가는데 정부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 몇 사람을 바꾼다 해서 그 사료값이 뚝뚝뚝 그 사람 몇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사료값이 뚝뚝 떨어지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떨어지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결국은 빚을 내가지고 세금으로 이제 물가 안정에 완전 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골마 터지는 정치입니다. 얼마 안 가서 국가부도가 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골마 터지는 정치를 해도, 아이고, 싸다. 아이고,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싸니까 먹고, 시장 물가, 시장 바구니 물가, 밥상 물가가 싸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좋다. 아이고, 잘하네. 사람 잘 바꿨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정말로 상식이 없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보니까 오늘 토요일, 일요일에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 광장에 지금에 엄청나게 모여서 시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50년, 100년 전에 부정선거라든가 특별히 무슨 잘못한 일이 확실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시위할 때가 아닙니다. 해서 다른 사람을 바꾼다고 해도 한번 제 얘기가 틀리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대로 지금에는 사람 몇 사람을 바꿔가지고 절대로 물가 안정이 되고 경기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세 사기라든가 사기 극성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로 칼을 휘둘러도 점점 더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의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받아가서 죽는 게 더 낫지 살기 더 어려워서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악에 차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가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인구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원인이 거기 있어요. 우리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환경 파괴는 누가 만들었나요? 전 세계 국민들이 환경 파괴를 다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지금 물가가 오르고 죽겠다 하는 거 우리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그 물가를 환경 파괴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농산물 생산이 안 되고 다 바싹 말라서 죽고
가물어서 전부 다 말라 터지고 해서 농산물이 하나도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폭동을 한다. 그걸 누구한테 한탄을 할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전 세계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결을 해요? 왕이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국민의 가난은 왕도 해결을 못한다. 못합니다. 하도 닦여서 내가 오늘 유튜브로 찍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